코스피 잘 모르겠고 그동안 선방했던 조박원전 던져 다시 코스닥 가자 뭐 이런 쪽이 나오는데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숨통이 좀 트이는 상황이긴 한데 항상 이제 종목 매매할 때 보면 그렇죠. 좋다 그러면은 막 따라가시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어차피 코스닥 매매하시던 분들의 심리는 한 2, 3일 동안 강하다 그러면 일단 매물 나옵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막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시장 분위기 봐서 큰 변화 없다 그러면 코스닥으로 또 몰릴 것 같습니다. 어제 고점대를 못 넘기는 모습들이 나오거나 주춤한다 그러면 좀 플레이했던 거는 좀 줄이세요. 올해 돕기를 해보면은 올 초에 조방은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요. 중간에 금반지 얘기 많이 했었고. 그런데 지금 시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스닥이 지금 더 간다? 솔직히 누가 알아요? 과거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예고한 다음에 이런 것 데자부가 느껴지면서 그때 2월 달까지 올랐었죠.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가 한 100에서 200포인트 오르면은 개별 종목 대장주들 생긴 거는 다 두세 배 오른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1월 달에 늦게 찾아가거든요. 늦게 찾아가면 저랑 대표님이랑 아직도 주도주 안 하셨습니까? 이럴걸요 또. (12월)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을 맞아서 두 분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오늘 반사.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사. 네? 반사요. 아, 반사. 네. 일단 그냥 할게요. 네. 시장이 더티합니다. 더티하다고요? 네. 장중의 모습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되게 미세하게 네. 올랐다 이게 되게 엄청 컸었어요. 네네. 장중 미세한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 쪽과 아직은 아니야라고 한 쪽이 충돌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작지만 종가상으로는 뭐 그냥 그렇구나 싶은데 안에 내용들을 오늘 장중 움직임 보게 되면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뭔가 많이 충돌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유동성은 증가될 거야라고 하는데 아니야 일본이 또 뭐 일본 갖고 또 이제 난리를 피우고 근데 그냥 나온 얘기가 할 수 있는 얘기 그냥 그대로 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하고 어차피 완화적인 입장 쪽에서 금리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네. 완화적인 금리 인상은 또 뭔 소리입니까? 뭐 그런 쪽에서 뭐 큰 기조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 시장은 왠지 그냥 깜짝 놀라서 저 비트코인 쭉 빠지는 거 보고 그냥 놀랐죠. 네. 근데 비트코인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 청산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요. 그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거 뭐야 이것도 하면서 되게 걱정하는 모습들이 나온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요꼴로 마감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아예 그러면 코스피 잘 모르겠고 그동안 선방했던 조박원전 던져 네. 다시 코스닥 가자 뭐 이런 쪽이 나오는데 코스닥도 장 초반에 들어가셨으면 담을 네. 좀 그래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숨통이 좀 트이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종목 매매할 때 보면 그렇죠. 좋다 그러면은 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등급 막 따라가시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떴고 그 다음에 쭉 간다 그러면 어차피 코스닥 매매하시던 분들의 심리는 한 2, 3일 동안 강하다 그러면 일단 매물 나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막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이제 코스닥이래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매매하다가 또 꼬이는 현상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거 아마 내일 또 시도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 분위기 봐서 큰 변화 없다 그러면 코스닥으로 또 몰릴 것 같습니다. 몰리는데 또 어제 고점대를 못 넘기는 모습들이 나오거나 주춤한다 그러면 좀 플레이했던 거는 좀 줄이세요. 그게 맞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저 밑에 있던 반도체 소부장이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하나의 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순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가 핵심인데 그래도 두 축은 로봇 바이오가 핵심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추적하되 순환매도 보면서 눈도 보되 코스피도 보고 아이고 머리 아파요. 예.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참 저도 오늘 같은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그렇고 또 시장에 대한 조언들도 코스닥이라며 라는 얘기들을 좀 자주 하게 되다 보니까 관심도 좀 많이 갖게 됐는데 여기에서의 조심해야 될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도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면서 특히나 이제 또 현장에 계시니 어떤 전화나 질문 문의사항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내 거 왜 그러냐 그랬죠.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까 빠진 조방원이죠. 예. 잘못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 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들겨 맞는 건데 네. 오늘 차트들이 많이 깨졌어요 대표님. 그쪽이. 네.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버틸만하게 기술적으로 수렴을 한다라든지 예. 혹은 몇 종목은 안 깨지고 좀 버티고 있었는데 다 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수급 보시면은 거래소를 기관이 2,200억 팔았고 네. 코스닥을 3,500억 매수를 했거든요. 네. 저는 기관이 코스닥 3,000억 이상 사는 건 지난주에 한 번, 오늘 한 번. 그렇죠. 그 전까지 거의 이렇게 2, 3천억 단위로 매매를 많이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이렇게 하드하게 좀 펼쳐지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는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럴 때 많이 터집니다. 지수는 얼마 안 깨지고 그런데 중간에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버텼었던 실적되는 조방원 이거 차트 깨지고 있고 내가 여기서 뭘 딴 거 해보려고 하는데 로봇이 좋다며 바이오가 좋다며 했을 때 제일 센 거 붙죠 대부분. 근데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그런데 물론 이런 그 섹터들이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2, 3일 있으면 신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빠르니까는요.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반대로 초고점에서 물리면은 답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초고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항상 그 쫓겨서 하는 매매들이 특히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했잖아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래서 저는 우리 인포영상 아이브 제가 금요일 보긴 봤는데 주말 사이 넘어오면서 이제 코스닥이 대세가 됐어요. 어느 순간 시장 자체에서. 그러나 꼴랑 2영업일 지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계를 열어봐서 지난주까지 시황 잠깐 종합을 할까요? 해드리자면 12월 10일까지 FOMC까지 거래소 갇힐 수 있고 네. 지난주에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갔잖아요. 갇힐 수 있으니 코스닥이 혹은 뭐 다른 개별주들이 좀 튈 것 같다. 근데 거기서 한번 무너지면 그때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왔다 가는데 그때는요. 손절 어떻게 칠까 고민이었어요 또. 근데 이틀 3일 만에 시장이 또 확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제는 거래소보단 코스닥? 사실 제 입장에서 4거래, 5거래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인데 시황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네. 너무 빠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11월 말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1월 달 혹은 4월 달 이런 식으로 실적 시즌이 되면은 차라리 실적 되는 놈으로 하면 몰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해서 뭐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이 다음 실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네. 지금은 순수 내러티브거든요. FMC 그 금리나 확률도 그 연준 인사 한 명 얘기할 때마다 2, 30%씩 훅훅 바뀌는데 네. 최고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거? 연준 인사도 바뀌는데 그렇게. 그거 똑같이 제가 맞춘다 안 맞춘다 이럴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시향이 이것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많이 힘들었다기보단 짜증이죠 오늘은. 힘들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짜증이 좀 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좀 중후장대 대형주라든지 네. 혹은 이런 것들 좋은데 줄줄줄 새니까는 특히 조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게 좀 느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방원들의 차트가 뭐 깨진다고 표현도 해주셨고 이게 좀 망가지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보유자들은 버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옮겨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뭐 버티자고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긴 하지만 비중이 많고 적음을 따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들고 계시던 분들은 뭐 조선으로 따지면 마스카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조선주 하나 들고 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논리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즌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전에 다 팔았거든요. 실적 때 잘 나와서 팔았는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없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조금 조선주 하나 있어야 돼 이런 측면이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버티실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깨질 때 내가 다른 거를 매매할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소 지금은요 뭐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움직이는 종목들이 컨빅션이 없는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많이 스터디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뭐 썸띵들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다소 저같이 날티가 나고 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농담입니다.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종목들이 안 보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안 보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을 종목에 띄워놓고 볼 거예요. 보는데 오늘은 안 샀어요. 보니까 뭐 밸류도 얼마 없고 테마라고 하고 근데 내일 보니까 10% 오르거든요. 근데 3일 있다 보니까 40% 올랐어요. 그 이제 이게 진짜 좋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좀 유혹당하기 쉬운 예. 얘기긴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사실 저기 그 로봇 얼마나 유혹할 만했습니까 대표님? 아유. 예, 뭐 아마 안 샀으면 바보죠 제 입장에서는 또 제가 바보 됐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런 식으로 워낙 빨리빨리 움직여다 보니까는 결론은 이런 시황 변화가 여우같이 면밀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 쫓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하죠. 그럼요. 예, 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참, 제가 부장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실제 실행으로는 옮기기 힘든 포인트들을 참 잘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장도 그래서 유혹받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버티느냐 옮기느냐의 기로에 서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됐길 바라면서 대표님께서 뭐 앞에서도 총평은 해주셨지만 또 수급 분석이랄지 상승 하락했던 업종군들도 한번 싹 정리를 해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예전에 조방원전 네, 이거 했는데 뭐 여기까지 빠져 차트 깨졌네 아이고 난리 났네 막 또 조마조마하고 보시는 분 많은데 네, 버티세요. 버티시는 게 맞고 지금 자리에선 버티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럴 때 좀 보니까 이제 차트 깨졌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그럼 줄이세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 그래야 물 타는 게 아니라 일단 물은 여기서 어떻게 타냐면은 네. 지지권에서 이탈됐다가 다시 요거 빠질 줄 알았지 하고 탁 전환될 때 그때 물 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니면 지금은 신규자분들 나 조방원전 중에서 갖고 싶었던 전력 설비가 갖고 싶었어 라고 하면 이번에 신규 매수 기회입니다. 아하. 그렇게 보는데 매수 기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또 사면은 내가 사면 안 가요 일단. 예, 그건 염두하세요. 예. 내가 사는 순간은 네. 아시잖아요. 그 자네 왔는가? 예, 그거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때가 항상 이렇게 별로 관심 없고 다 또 코스닥 가면서 이럴 때가 매수 기회인데 네. 항상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더럽고 욕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요거 지나서 또 이제 부르륵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또 나중에 이렇게 쭉 봐서 아이고 그때가 살 기회였네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도 그러게요. 이런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말릴 것 같다. 아이고 그냥 이거 그냥 시장에 말려서 그냥 던질 것 같다 그러면은 왜 형 좀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현금이라도 좀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거 더 밀리거나 아니면 돌아설 때 내가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갖춰지던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다 꽉 쥐고 난다 그러면 매일 아침 계좌 열어보고는 나 이거만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줄여놓으시는 게 좋고 차라리 내가 있는 저쪽들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포지션 갖춰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이 업종 아니고요. 설명도 좀 해주시죠. 끝이 아니고요. 네. 예. 다 하는데 왜 또?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 관련돼서 비트코인은 일단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취약한 쪽인데 그래도 보니까 팡 튀는 거 보니까 원자재 쪽들은 일단 앞으로의 유동성이 좀 긴 측면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변화가 될 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약간 좀 몸으로 체험 들어가는 체험 첫 단계 예, 삶의 현장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자재 쪽들은 이번에 턴하게 되면 그래도 계속 관심은 둬야 될 것 같은데 과산화폐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보니까 뭐 이제 뭐 7,000달러 뭐 이것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이 7,000달러요? 7만 달러. 7만 달러 예 7만 달러 우리 7천만 원을 잘못 봤네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7,000달러면 죄송합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그거는 뭐 항상 약하면 더 빠질 것 같고 그렇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네. 같고 뭐 그런 쪽에서 일단 중립적으로 일단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잦아져라 그 다음을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늘 중국이 그나마 버텼습니다. 중국 주말 사이에 나온 지표 보게 되면 별로 여기도 안 좋거든요. 네, 안 좋은데 그래도 버티는 거는 또다시 이구환신 강화된 정책 가지고 지금은 안 좋지만 뭔가 바뀔 거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견조하게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중국다우니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기관은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코스피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그러면 코스피 버티던 종목들이 좀 흔들리겠죠. 네. 기관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닥은 봐야 되긴 봐야 됩니다. 지금 매매할 중심이긴 합니다. 네. 근데 따라가지 말자지
이 코스닥을 안 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축이 바이오랑 로봇은 이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거 잠깐 수치니까 코스닥이 또 뭐가 움직입니까? 2차전지 가죠. 네. 그 중간에 그 위쪽에는 2차전지 움직이고 또 밑에 있던 안 갔던 반도체 소부장이 뭐 또 일본 수출 규제 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거 누르면 이쪽으로 팡 튀고 이런 과정들로 이해하시면서 코스닥을 보는데 추세는 뭐 계속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아 근데 또 앞에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투자는 그러니까 대세가 된 것 같아서 하는데 또 2, 3일 후에 내가 물려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고민. 안 하시면 돼요. 그 고민 하시는 자신 없다 분들은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는 게 낫다. 이건 어차피 또 수납매 코스닥에 대해서 아유 장이 시작됐군. 그래서 이렇게 네, 게임이 시작됐군.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는 그런 사람 분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네. 그냥 코스닥 올라니까 막 올라와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일단은 주식 한지 한 1, 2년 차 그래도 아직 초보 딱지 좀 덜 되신 분들이 딱 그러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고 네네.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장이 시작됐군. 어차피 이거 올라가면 안 따라갑니다. 예, 다 어차피 갔다가 오후장 가면 꼬리 쭉 내릴 텐데 이틀 동안 30%씩 다 올랐는데 안 따라가요. 기다렸다가 오히려 새롭게 지금 터나는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 오히려 매매 붙죠. 오늘 동진세미캠 뭐 이런 것들 밑에서 요거 반도체 소부장 일본 수출 규제 나오다 보니까 그 예전에 나왔던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했을 때 건데 중국 가고 일본 또 받았으니까 지고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찍소리도 못했지만은 일본은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장기화되겠다고 보여지죠. 그 뭐가 움직입니까? 호텔, 백화점, 카지노 요거 움직이는 거죠. 호텔 좀 매매해야죠. 아유 물림목 잘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매매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어차피 길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게 분위기가 나는 것 같고 2차전지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사고 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FSD 테슬라 아니시죠 차? 저 아닙니다. 네. FSD 지금은 무료죠 아직까지. 지금 우리는 이번에 풀린 게 무료인데 유료로 하게 되면 903만 5천 원 내야 된다고 맞아요. 합니다. VAT 포함 아닙니다. 네. 근데 그거 들어가게 되면 있어 아시죠 있어. 네. 혹시나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보세요. 그 풀 영상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입선님이 그거 리뷰했어요. 네 어, 자기 차 원래 자기 차가 몇 대 있나 봐요. 어이 부럽. 네. 근데 거기서 영상 그 FSD로 집에서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영상 나오는데 잘 나옵니다. 거기서 봤었을 때 이걸 딱 보는 순간 역시 테슬라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통해서 그러면 저같이 운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금 동인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를 사야 되나? 아마 저거 큰 변화 없이 그냥 양산 안착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 내년 6월 달쯤에는 저도 차를 한 대 더 뽑으시는 겁니까? 몇 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 없어요 저 지금. 저 차 없고요. 네. 법인 차가 있을 뿐입니다. 예. 본인 차 있고 사모님 차 있고. 왜 이러세요? 차가 없다니까요. 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약간 또 다른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6번째인가 FSD 출시 국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조만간 내년에 또 뭐 옵티머스 뭐 이렇게 짜잔 뭐 3탄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바뀔 분위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래 걸리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시장은 또 빨리 반응하겠죠.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시황들이 팍팍 바뀌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안주는 오늘 쿠팡 사고 친 것 때문에 근데 이게 보안이 이건 물리 보안한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중국애가 갖고 튀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할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 털렸어 저는. 롯데카드 털렸죠. SK텔레콤 털렸죠. 지금 쿠팡 털렸죠. 승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이제. 하도 이제 뭐 털릴 거 다 털렸지 막 싶으니까. 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름 바꿀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단타입니다. 단태가 아니고 단타. 네. 그렇습니다.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웃어버렸네요. 승질 나요. 지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리고 저 태운주 잠깐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은행 보험 쪽들은 뭐 지금 시즌이죠. 예. 배당 시즌. 근데 전선 전력 설비 이쪽들은 다 최근에 좀 묵직한 쪽이다 보니까 더 그랬는데 이게 위기일지 기회일지 한번 좀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슷한 맥락에서 두 분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 차 또 부장님께 여쭤보자면 어떤 고객들의 뭐 문의랄지 아니면 뭐 성향을 떠나서 그냥 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같은 장이 열리면 부장님께서는
전략을 좀 어떻게 짜세요? 뭘 사야지라는 리스트가 좀 나오세요? 나오죠. 어떤 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혹시 바라보셨어요 오늘은? 나오는데 손이 안 나가죠. 나오는데. 아, 부장님. 첫 번째로. 왜냐면 저는 이제 제 돈 하겠으면 제가 해요. 네. 바로 내 거 팔면 되니까. 네네. 근데 저는 손님들한테 권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하면 안 되는 거는 물론 아니면 좀 손절을 쳐야 되게 손절은 기본이긴 하지만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아닌가벼 하는 건 뒤지게 혼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시황 자체가 시황은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시지만 종목 선택에 있어서 2시간 만에 뭔가 뷰가 바뀌었다? 이거는 솔직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 고민을 안 하는 흔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즌에는 오늘 매매 거의 없었긴 했었어요 저는. 아, 근데 보이는 건 보이죠. 보여서 들어갔으면 한 5, 6% 나왔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침에는. 네네. 거래가 팡 튀면서 기술적으로 요즘 돌파 매매 잘 나오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니까 돌파가 잘 나와요. 이게 매매도 보시면 시즌이 있습니다.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밑에서 낙폭가대가 갑자기 꽉 거래칠 때 붙으면은 하루에 10% 15%씩 먹을 수 있는 시즌이 좀 있고요. 그거는 그냥 많이 빠졌을 때 시장이. 근데 지금처럼 올라갔다가 어떨지 방향성이 애매모호한데 개별주가 강할 때는 개별주가 자리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돌파가 잘 먹혀요. 왜냐하면은 지금 붙는 선수들이 다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돌파 붙으면 붙어요. 돌파 나오면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돌파 딱 직전이고 오늘 레포트도 나왔고 예를 들어서 거래가 아침에 살짝 붙는다. 빨갛다. 그럼 일단 들어가긴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아침에 얘기고 아침에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시장이 쫙 밀려요. 나스닥 선물 밀리고 그것도 꼬리 이만큼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로 어떻게 내가 매도를 하든 반은 챙기건 이런 식의 매매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종목을 모아가는 시즌과 지금처럼 매매해야 되는 시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후자죠. 좀 매매해야 되는 시즌. 매매는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동반해야 됩니다. 아니면 팔고. 왜냐하면 내일 또 딴 거 있잖아요. 그렇죠. 딴 거 매매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그거를 보고 있고요. 또 이러다가 또 이제 그 최근에 강했던 섹터가 또 한 3, 4일 누워요 또. 누우면 또 거기서 잘 째려오면 됩니다 또. 그게 뭐 로봇일 수 있고 뭔일 수도 있는지 좀 지켜보긴 해야겠는데 좀 그런 것들이 계속 순환매를 이루고 있게 지금 시장은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들어보면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1% 결과적으로 올랐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분위기에 장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에 조언을 들어봤는데 종목별로도 전략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그래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로봇과 관련된 지금의 투자 의견들이나 전략은 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로봇은 됐고요 일단. 네. 로봇은 뭐 이따가 뭐 말씀드릴 텐데 네. 오늘 가장 마음이 아픈 거 첫 번째 종목 펩트론. 드론. 네. 이것도 시간외로 아예 공시까지 나왔어요. 시간 공시 나오면서 이제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근데 계약 연장이 24개월인가 이게? 12개월에서 12개월. 24개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마음이 급해요. 본계약 바로 하면 되지. 뭐가 모자라서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또 그 시간외로 쫙 빠지다가 그 잡아 올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만큼 일단 빅파마와의 계약이 그냥 저희가 보게 되면 그렇게 잘 됐네. 그래 좋아 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 과정들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아니면 시장 반응이 아닌가 보다. 올라가면 올라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아시고요. 이럴 때는 변동성 커질 때 핵심이 첫째가 그겁니다. 지지권을 지키느냐. 네, 중요한 지지권을 난리 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막판쯤에서 뭐 한 20분 남겨놓고 쫙 하고 들어올려서 지지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 매팅하게 되면 힘들어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대가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저희를 힘들게 했던 거 두 번째 소비재들입니다. 예. 이거 또 12월 달 돼서 이제 데이터가 11월 수출 동향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북미 블랙 프라이데이 성과가 좀 나오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일단 수출 쪽들은 안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전달 대비해서 좀 위축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던져버리네요. 그걸 못 참. 네, 그렇다고 하던데 환율 효과 생각하게 되면 그 수출하는 소비주들이 그렇게 안 좋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던지기 바쁘다라는 쪽들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오늘 파마 리서치
이거는 수출 데이터가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다 안 좋았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작부터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안 나온 건 인정인데 거기다가 이 데이터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실적까지 막 엉망일 것이다라고 받을 것이냐라고 또 있는데 일단 약하다 보면 관리는 해야죠. 관리는 하긴 하겠는데 또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소비주에 대한 시각들이 워낙 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변동성이 커지긴 커지는데 더 빠지게 되면 분명히 또 저가면서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물 갖고 있다가 다시 좀 줄였다가 다시 봐야 되는 이런 관점들 이거를 좀 해석을 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소비주는 약하다, 심리가 아직까지는 약하다는 쪽 염두하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입니다. 예, 로봇인데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게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당 비용이 13만 달러에서 2만 3천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급감한답니다. 2045년 가게 되면 앞으로 보자. 예, 한 20년 뒤 가게 되면 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비중이 24%로 폭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흐름은 두뇌 머리죠. 로봇이 생명이 없다고 하면 대가리? 뭡니까? 생선이죠. 생선만 대가리예요? 그렇죠. 그런 거구나. 예, 저는 그냥 돌도 위쪽은 대가리 안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뇌가 들어가고 시각 이미지 센서도 이것도 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센싱 관련된 쪽들도 같이 연결돼서 종합하려면 칩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반도체 수요는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AI 프로세서가 또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비용의 93%를 차지할 것이다. 결국은 반도체네요. 이건 어차피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하겠죠. 메모리는 어떻게 될까? 시스템 반도체가 커지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이건 아니야. 이렇게 둘까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 쪽들이 중요하게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10억대가 2050년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한 25년 뒤 가게 되면 10억대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려고 본다고 합니다. 10명당 한 대꼴 네,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되게 로봇이 이제 대기하고 있겠죠. 저희 조만간 인포맥스에서도 로봇이 하고 있겠죠. 로봇이 방송을요. 네. 하이 롱 로봇 이러면서 예. 하이 단타 로봇 이러면서 예. 그렇게 나가겠죠.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를 밸류를 막 끌어온지 모르겠지만 지금 핫한 모습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두뇌 기술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GPU, ASIC 뭐 이렇게 전용 쫙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전반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파운드리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승자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안전한 쪽을 보는 거죠. TSMC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넘어가고요. 비전 쪽입니다. 이쪽도 결국은 뭐 쭉 카메라부터 이렇게 쭉 통신 들어오네요. 예, 이런 쪽으로 다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카메라 이미지 처리 이쪽에 대한 핵심 수혜 업체가 지목되겠다. 삼성전기, 삼성전자 다 들어오네요. 예, 그런 모습들. 근데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해외 업체들이 대부분 많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센싱입니다. 센싱 쪽들은 이건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열, 압력, 거리 센서 이것들 다 보다 보니까 카메라랑 아니면 우리 오감이란 거 있죠. 오감들이 다 이제 로봇이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센싱의 가장 핵심이 그렇다고 그들이 피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어떤 반응할 수 있는 즉각 반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 어디 집중되냐면 손입니다. 네, 이 업체들이 최근에 지금 조정이 좀 받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각받는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지금 봐서 그때 종목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 뭐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거 내용들 한번 쭉 한번 챙겨 보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기 보게 되면 많이 보는 게 보이네요. 샘성 예, 여기 AI 컴퓨팅 쪽에 하나 들어가 있고 이미지 센서 쪽에 들어가 있고 원래 소니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삼성이 만만치 않게 또 좀 침입하다 보니까 과거의 강자를 계속 또 좀 잠식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보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회사들 쪽에서 온세미컨덕터, 인피니온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만큼 영역을 많이 좀 넓혀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서 관련된 쪽도 한번 좀 훅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부장님께서는 로봇과 관련돼서는 뭐 첨언하실 일단 저 자료 관련해서는
그 이미지 센서 뭐 이렇게 쭉 했을 때 관련주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왜 저는 메타버스 때랑 같이 비슷하게 연관이 되죠. 그렇죠. 예, 종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작은 것들은. 근데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게 좀. 메타버스로 예를 들어주시니까 갑자기 흥미가 확 떨어지네요. 근데 뭐 앞에 보시면 2045년도, 2050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뭐 저기 너무 좋은 그 자료긴 하고요. 미래를 이끌어 가야죠. 미래를 봐야 되는데 사실 CES 땡기진 않는가 봅니다. 안 땡깁니다.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니. 요즘 네. 로봇 가지고 네. 거의 한 70%는 매매 못 하겠다. 아. 패스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모르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로봇 그 자료 보여주시기 전에 대표님께서 소비재에 대한 한탄 아닌 한탄을 좀 하셨어요. 오늘 입장에서의 변동성도 좀 컸었고 차라리 이쪽으로 뭐 식품이나 이런 소비재 관련해서는 부장님은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뭘 사야 된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오늘 그 시장에서 단기 세론이 나온 게 맞지 않습니까? 뭔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드를 봤던 우리 오늘의 나올 데이터를 봤던 데이터가 실망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그게 같이 중첩이 됐으니까 오늘 좀 밀리긴 밀린 거고 그것들의 논리를 깨 부수려면 다음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연말 소비 시즌 또 봐야 될 거고 그게 잘 나오면 뭐 12월 말이나 뭐 이러면 그때도 실적 시즌 돌아가잖아요. 그럼 또 실적 시즌 돌아갔는데 그래도 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얘기할 텐데 우리 또 조금은 이쪽이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우리 기억에 뭐 불닭볶음면 워낙 중후장대로 한 1년 반을 땡겼죠. 근데 지금 주식 단계 움직이지 않은 지가 제 기준에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어쩌면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정말 큰 성장은 한번 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실적을 더 보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말씀드리면 매매가 좀 어렵습니다. 뭔가 기회도 좋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과정에 옛날 걸 봤고 파마리서치도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습니까? 주가만을 봤을 때는요. 몇 달 전까지.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주가 퍼포먼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좋은 회사인데 과거에 좋은 주가를 가진 거랑 동일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적도 좋고 근데 저의 기억 속에는 정말로 주가상의 좋은 퍼포먼스로 남아있는 회사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우리 투자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성장을 많이 한 이후에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다소 우리가 천천히 갈 수 있는 주가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재와 관련해서 또 의견이나 어떤 투자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저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저 궁금한 점이 부장님께서 작은 주식의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설파해 주신다고 여기 뭐 그건 아니고요. 이게 무슨 그게 얘기입니까? 아니고 종교입니까? 제가 그렇게 안 썼는데. 작은 주식의 공부가 필요한 이유 이게 예.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는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네. 중소형주인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내용을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자닉스 보느라 뭐 삼성전기 보느라 뭘 보느라고 소위 그 밸류체인의 끝단의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다 말았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회자도 안 됐고요. 안 됐는데 오늘 좀 보니까 갑자기 거래 밑에 빵 터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옛날에 제 기억에 그 종목이 한칼 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이전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거를 그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좋다, 실적이 기울기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판단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업종 내에서 밸류체인에 있다 정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얘의 내년, 내후년에 어떤 제품 때문에 올라갈 것 같다. 요 정도의 투자 포인트는 미리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뻗었다 조정받을 때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계속 이러는데 쳐다만 봅니다. 즉 우리가 1년 한 올해 복귀를 해보면은 올 초에 조방은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요. 네. 중간에 원전 막 너무 좋다고 얘기했었고 중간에 금반지 얘기 많이 했었고 예. 보면은 최근 한
저희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국장스럽지 않은 섹터를 많이 봤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희가 예전 대표님이랑 저랑 한참 예전에 어렸을 때 신나게 매매할 때는 대형주 잘 매매 안 했고요. 그렇죠. 중소형주 안에서 거기서 신나게 매매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스닥이 지금 더 간다? 솔직히 누가 알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예고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 아닐 뭐 저기 시기를 보겠다. 언제 발표하겠다. 이런 것 데자부가 느껴지면서 그때 2월 달까지 올렸었죠. 예전 그때 코스닥 오를 때.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가 한 100에서 200포인트 오르면은 개별 종목 대장주들 생긴 거는 다 두세 배 오른다 보시면 돼요. 웬만한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1월 달에 늦게 찾아가거든요. 늦게 찾아가는데 늦게 찾아가면 갈수록 그때는 저랑 대표님이랑 아직도 주도주 안 하셨습니까? 이럴걸요 또. 그것들이. 2월 달에 얘기할 수 있었던 뭔가 시대를 바꾸는 기술 3, 4년 전에 로봇이든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주도주화 돼 있을 거예요 또. 그런데 지금은 내가 단순하게 봤을 때 이거 조방원도 아니고 금반지도 아니고 전자닉스도 아니고 이러면 주식 아닌 것 같다. 혹은 좀 너무 없어 보여. 실적도 없어. 이러하기에는 나머지 2,000개 이상의 우리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정말로 좋은 회사들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거래 터지는 것들만 소팅해가지고 이거 뭐 하는 종목인가? 오늘 왜 터졌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내가 지금 관종판에 하면서 좀 습득하는 것도 뭐 1월 달에 코스닥 좋아지면 2월 달 좋아지면 그때 내가 지금 공부한 게 그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한번 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 질문하라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건 아닌 건 압니다만은 좀 극단적으로 상황을 제한시켜서 대표님께 여쭤보자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만 국한을 시켜봤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대장주 빅2 쪽과 이런 그 밸류체인 하에 있는 중소형주 혹은 뭐 이제 소부장이라고도 하죠. 뭐 소부장 이런 중소형주 밸류체인 종목들을 비교하자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지금은 그러면 어느 쪽을 조금 더 노려볼 만한 때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뭐 이거 한번 더 물어봐라. 이거 하려고 지금 던졌지 않습니까 저한테? 아이고 예.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자, 이제 안 어쩔 수 속아요. 없습니다. 예. 일단은 네. 지금 그게 제일 필요해요. 반도체 IDM 쪽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번에 DB하이텍 얘기했더니 막 웃으셨죠? 제가요? 여기가 아니었나? 하여튼 뭐 예. DB하이텍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IDM 업체, 제조업체들 딱 세팅해 놓고 이거는 뭐 밀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반도체는 요만큼 차지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나머지를 가지고는 계속 또 공부하는 자세.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세가 제일 좋고요. 만약 로봇 같은 경우도 그래요. 로봇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예전에 로봇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대량 양산 체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부각을 많이 받는 게 다이캐스팅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캐스팅 하게 되면 어떤 금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맞는 부품들 만들어서 하는 건데 다이캐스팅보다 원래 원조가 단조예요. 좀 단조로운 거지만, 네. 이게 두 가지가 그만하세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 네. 고지고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단조, 네. 다이캐스팅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끌어내는 거는 단조 같은 경우는 땅땅땅 해서 이제 압력으로 만드는 거고 다이캐스팅은 일정한 틀에 맞춰 가지고 대량 양산 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출발은 같은데 왜 다이캐스팅 업체는 이렇게 막 날아가고 요즘 한국 PIM 보세요. 뭐 한라캐스트 보세요. 이런 쪽은 가는데 왜 태웅은 안 가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또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어떤 뭐 플랜트 쪽이나 조선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원래 이 회사가 작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맞게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이쪽들이 부각받고 우리 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사명 같은 거 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팡팡 움직이는 거는 일단 산업의 특성상 거기서부터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쪽들이 바뀐다는 얘기죠. 태웅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걸 미리 시대의 흐름을 맞춰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로봇 관련주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그쪽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회사가 먼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저희는 공부할 때 뭘 보냐면은 같은 류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 트렌드에 맞춘 회사가 뭐가 맞느냐라는 쪽에서 거기서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또 대응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들이 그게 공부의 출발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큰 물이 펼쳐졌는데 그냥 반도체 소부장 아예 너희는 아니고 그냥 우린 이쪽만 볼 거야 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또 기회가 돼서 움직일 거예요. 그런 쪽에 틈새적인 종목들이나 흐름들도 계속 또 파고들고 작은 거 공부하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부장님께서 계신 소부장 네, 이런 것도 김 부장은 끝나갑니다. 네. 이제 그건 드라마 그만 보시고 소부장 보셔야죠.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도 마무리가 안 되니까 시간도 얼마 없고 그 2차 전지 하나만 두 분께 여쭤보고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뭐 앞에서 기관의 수급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왔던 2차 전지에 대한 오늘의 상황들을 어디까지 의미 부여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인데 2차 전지 현 시점에서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이 갈 때 2차 전지가 안 가면 안 되죠. 코스닥이 수급이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액티브한 수급도 들어오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패시브한 수급도 들어옵니다. 패시브 수급 들어올 때 에코프로 급주를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부 외국인 수급이 잡힐 수도 있고 기관 수급이 잡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요 며칠 많이 들어온 거 보니까는 아마도 패시브, 액티브 둘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온 거에 기저에는 당연히 리튬 가격 상승 혹은 아까 말씀드린 조방원을 팔고 코스닥을 살 때 일부 수급들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리튬이 올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 2000년 얘기할 때 막상 유럽 국내 시장, 국내 배터리 업체들 점유율 보면은 그 말은 좀 안 되고요.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막상 여기서 ESS를 붙이면 해볼만 하다. 또 이렇게 좀 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보면은 시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급이 먼저 선 들어온 다음에 시황 그 다음 시황을 탄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논리 싸움이긴 할 텐데 그러면 여기도 코스닥이 간다면 혹은 낙폭과대가 간다면 솔직히 억울하게 많이 빠진 건 맞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맞을 만한 매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말 연초에 뭔가 패시브한 수급이 일부 들어올 때 또 이런 종목들은 또 팬들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요. 또 그날 당일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극재 이게 올랐으면 그 다음 날은 음극재, 그 다음 날은 뭐 셀3사 이런 식으로 과거에 우리가 매매했던 패턴 그리고 전국 공정, 뭐 장비주들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다음에 이런 것들이 슬슬 발동이 걸릴 혹은 슬슬 생각이 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처럼 많이 오를 때 이런 거는 저는 그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봤던 종목이 그게 셀3사일 수도 있고 양극재일 수도 있어요. 과하게 빠졌고 들어올 때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강하게 변동이 심하게 올라오는 건 맞으니 이 다음 차례를 조금 시황을 보면서 조금씩 보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도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갖고 있었을 때가 그렇지 지금은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의 천차만별이 달라지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에코프로 BM이 주도였다. 예. 이번에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의 바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뭐가 더 치고 나가는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중국 쪽에서는 주말에 보다 보니까 참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보네요. 중신증권 거기서 나온 내년 2026년도 2차전지 관련된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찍었고 탄산리튬 돌아가다 보니까 소재 쪽이나 관련해서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충전 쪽도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성장률이 높은 거다라고 하는 쪽들은 전고체랑 나트륨 배터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들 사정이고 우리 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아직 좀 삼성 SDI가 따라가고 있고 그 뒤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중국에서 주도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도 같은 관련주 그래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테마 쪽이지 진정한 성과를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차전지 쪽에서는 그냥 ESS 밸류 체인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